결석자분들 갑자기 소리가 안 나서 당황하셨죠? 근데 소리는 청각적 감각에 불과합니다. 다행히 시각적으로 처리해 준 정보들이 계속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청각적 정보를 추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알아서 열심히 해보시고 질문은 카톡에 저 있죠? 누르고 하세요. 그럼 이어서 볼까요? 다 날렸어. 앞에 2교시 앞에 내용이 내가 오늘 마이크 바꿔봤거든. 적응이 안 되네. 이걸 따로 켜야 되구나. 그랬군요. 그래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볼게요. 예, 프로타고라스, 에와트로스 둘이 고대 그리스 예술입니다. 변론술을 배우러 왔는데요. 이 변론술 뭐냐? 변호사예요. 변호사 할래요라고 이제 제자가 찾아온 거야. 그때는 이제 법대나 로스쿨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배워가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가르친다고 했어요. 과외 시작한 거죠. 다만 수학률 계산을 좀 다른 방식으로 별도의 계약을 매깁니다. 제자, 즉 내가 이가 에와토레스가 승소하면 그때 손으로 내도 될까요? 스승님 하니까 스승이 이런 거죠. 그럼 나한테 배우면 백전 백승일세 하면서 오케이 콜해요. 물론 속생각으로는 한 번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겠지. 자, 그리고 이제 뭔 얘기 나오냐면 부관 얘기가 나와요. 기한과 조건은 아닌데요. 이거 너무 쉬웠죠. 반드시 도달하는 거는 기한이고요. 유통기한 그거야. 조건 말 그대로 조건입니다. 일어날 수도 즉 달성할 수도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여부가 조건이었던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되죠. 봅시다. 잘 문제가요. 실컷 1년 2개월 동안 과외했더니만 고향으로 내려가서 올리브유 장사 시작합니다. 피가 빡치죠. 아니 내가 그렇게 수업을 열심히 해줬는데 수업 좀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해요. 그리고 소송을 합니다. 뭐라고 소송하냐? 수강료를 내거라. 수강료를 내거라라고 소송을 한대요. 그냥 지른 건가요? 아니요. 이해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미 계산을 한 거죠. 만약 본인이 피 기준에서 본인이 승소하면 즉 이가 패소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판사가 내래 빨리 내놔라고 하면 돼요. 자 반대로 이가 승소해요. 즉 자기가 패배해요. 그러면 야 축하한다. 역시 내 제자야. 근데 승소했네. 내놔. 이렇게 하겠다는 전략이었던 거죠. 이해됐을까요? 반대로 제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얘도 잘 배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님이 이기면 전 아직도 승소를 못했네요. 못내요. 반대로 내가 이기면 그래요. 판사님이 안 줘도 된대요. 안 줄래요. 이렇게 하겠답니다. 아주 재미난 법학적 난제죠.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현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답니다. 자, 요게 이제 이번 지문에서 소개하는 법 개념인데 천천히 가볼게요. 세부 용어들이 있는데 굳이 소개 안 할게. 상소, 상고 알아서 봐. 기판력이라는 게 있답니다. 다시 소송할 수 없답니다. 확정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거 왜 그런지도 왜 이런 걸 하는지도 알고 있죠. 하나의 사건에 두 가지 이상의 판결이 있으면 모순돼 버리고 법적 안정성이 무너져요. 이게 단순히 얘는 유죄로 판결, 이 판사는 똑같은 사건을 무죄로 판결 이런 게 아니라도 법적 신뢰성이 무너집니다. 무슨 소리냐? 아무래도 판사가 사람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법전에 무슨 잘못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어떤 판사님은요 2년 9개월을 징역을 때리기도 하고요. 어떤 판사는 2년 7개월을 때리기도 해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실은 서로 판사끼리 서로 배틀 야차 떠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사건은 한 번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심까지 올라가는 건 가능하지만 다른 판사한테 또 너도 검사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안 돼요.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사실 안에는 좀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검찰 공무원 출신이라서 좀 알거든요. 난 법대 출신이야. 대학원에서 했어요. 국어는 판사님 너무 바빠요. 뭐 임마 판사님이 너무 바빠요. 1년에 처리할 게 600건에서 800건입니다. 이거 도저히 못해요. 맨날 밤새요. 이 할아버지들 죽어나요. 괜히 과로사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할아버지들 그냥 맨날 그만두지 높은 관료 가지. 그래서 실전 처리가 안 되니까 웬만하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 번 재판을 안 올라가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해요. 대표적인 제도가 오늘 어휘 중에 혹시 각하 있었나요? 오늘 어휘 테스트에서 각하가 뭐냐? 기각과 구분해야 됩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기각은 판사님 얘 혼내주세요. 얘 잘못했어요. 얘 벌 주세요라고 했는데 판사가 안 돼. 돌아가. 무죄야. 이렇게 하는 게 기각이에요.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근데 각하는 뭘까요? 예선 탈락이라는 뜻입니다. 서류에다가 뭘 써야 되는데
뭐 중요한 뭐 무슨 번호나 뭐 꼭 써야 되는 뭐 양식, 주민등록번호 이런 걸 안 쓰고 낸 거야. 제출한 거야. 그럼 각하를 시켜요. 이것도 기판력이 있습니다. 다시 못 내요. 아니 그 좀 주민번호 잘못 썼다고? 그럼 가차 없어. 돌아가 이제 다시 못 와요. 그래서 잘 써야 돼요. 자, 그래서 기판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온 예시는 그 확정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혹은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듣죠? 자, 예시도 들어줘요. 법학에서 예시는요 그냥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후에 사건 이후에 확정 판결 이후에 확정 이후에 계약서가 새로 발견되더라도 기판력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소송할 수 없다. 이 얘기가 예시로 있었죠. 자, 근데 이 얘기를 뒤에 있는 얘기 예외랑 구지로 연결해줘요. 무슨 소리냐? 이건 조금만 읽어도 될까? 자, 12쪽에 1, 2, 3문단이요. 자, 3문단 세 번째 줄 볼게요. 예외 상황입니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계속 읽을게요. 위에서 예로 들었던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정서두로 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신나게 설명했는데 굳이 갖고 와서 이거는 새로운 사정이 아니다라고 이제 굳이 강조해요. 내겠다는 거죠. 우주의 기운이 예시 법학인데 법지문인데 예시다. 근데 아니다라는 거를 굳이 끌고 와서 한 번 더 말한다. 그냥 무조건입니다. 이놈입니다. 이놈이 선지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답이에요. 이따 봅시다. 그리고 예시가 이런 얘기 나와요. 시간이 지나서 계약서에 새로운 만료돼서 계약서에 새로운 일이 생기면 내용 변화하면 그때는 새로운 사정을 인정해줘서 기판력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끝나게 되네요. 자, 이제 얘들 소송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 문단이죠. P가 E한테 소송해요. 수강료 네라고 합니다. 1차 소송이에요. 판결 어떻게 나죠? 이승수 나옵니다. 왜요? 뭘 만족 못 시켜서? 부관 만족 못 시켰죠. 이 부관 참고로 기한이야 조건이야? 조건이 첫 번째 문제 답이지 이게. 조건을 만족 못 시켜서 E가 승소 떠요. 자, 그러면 P가 2차 소송할 수 있어요? 이 똑같은 건으로? 돼요. 왜냐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됩니다. 부관이 전형적인 승소하면이라는 조건이 이제 1차 소송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 내용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은 예이기 때문에 다시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누가 승소하겠어요? P가 승소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E가 억울하잖아. E가 다시 소송할 수 있어요? 이젠 안 돼요. 2차 소송 P 승소로 나온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게 있나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 기판력 예외 없고요. 확정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수강료를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11번. 여러분들은 잘 내지만 제가 수강료 관련해서 소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내가 살다 학과 경험 살릴 줄 몰랐네. 그래도 저 승률 100%입니다. 소송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명문대 법대 출신이야. 아니 어떤 원장이 여기 원장은 당연히 아니고 참고로 여기 원장은 한 푼도 안 줬습니다 나한테 지금. 가끔 설거지 자기가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아. 빨래도 해놨더라고 이번에. 예, 오늘 수업의 보상입니다. 근데 전전전 학원 어디라고 말할 수 없어. 그 학원에서 안 주는 거야. 그 정산분을 학생들 이제 학원비를 내잖아. 그럼 그걸 정산해서 날 줘야 되는데 안 줘. 치사하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혼을 내야지. 근데 내가 가서 주세요라고 할 필요 있어? 뭐 어떻게 해? 근데 사정이 있었어 걔들도. 이게 뭐냐면 가볍게 얘기하면 그 학원을 4명이서 세운 거야. 서울에서 잘 나가는 또 뭐 누구들이었대. 내가 봤을 때 나가서 어쨌든 내일서 학원을 세웠는데 이거 진짜 얘기하면 안 되겠다. 별 얘기 아니었고요. 우리 법을 지키면서 삽시다. 별별 소송을 다 해봤어요. 돌아와서 문제 답 보고 끝내자고. 11번의 답 1번인 거 괜찮을까요? 아까 봤죠? 기한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가능성이라는 얘기니까요. 12번 기억에 대한 추론. 답 3번이죠. 지금 해드렸습니다. 2번 소송인데요. 내용은 똑같아야 돼요. 돈 내놔입니다. 수강료 내놔입니다. 똑같은 소송을 어떻게 2번 해요? 기판력 예외라서 바로 이 글의 주제예요. 3번 답이 보였어요. 틀렸다고 기분 나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보시면 돼요. 이해될 때까지. 자, 13번. 원래는 이제 길게 설명하는데
에이, 티 났잖아. 에이, 굳이 이후에 계약서가 발견되었으면 다시 소송이 돼, 안 돼? 이딴 거로는 안 돼 라고 굳이 얘기했는데 다시 소송하겠대요. 선지 5번. 계약서가 발견되었다면 다시 소송 어림없죠. 답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티가 났습니다. 처음부터. 자, 14번 답 뭐 2번인가요? 역시 파이팅. 자, 이렇게 됐습니다. 독서가 좀 허겁지겁 끝냈네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분이 좀 나쁠 수 있겠다. 뭔가 중간에 소리가 안 나고 뭔가 재미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지들끼리 깔깔거리고 있고 뭐 나와. 그래가지고 어쩌겠어. 근데 압니다. 실제로 보고 수강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섭생들은 보지 않나요? 거의 안 보더라고요. 님이 어떻게 하세요?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별도의 어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리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그 시청 시간을 초 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영상 평균 시청 시간 1분 44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보는 거 숙제 뒤에 끝 다 뜹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한두 분이 이제 진짜 다 보신 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총 시청 시간이 갑자기 2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진짜 보는 학생이 있는 거예요. 이번 영상은 몇 시간을 찍을지 궁금하군요. 15분 예상합니다. 한 3, 4분, 3분씩 보면 딱 그 정도 나와요. 15쪽 봐도 될까요? 자, 오늘 문학은 저번 시간에 배운 문학은 뭔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뭐였더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네가 더 낫다. 시나 소설같이 문학 속에 담겨있는 언어로만 처리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문학 문제 풀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은 조금 기술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모더니즘입니다. 이 문학 모더니즘을 왜 또 그렇게 말하면 나 혹시 이런 거 하면서 뭐 살펴보잖아. 모더니즘 뭔지 아시죠? 이거 번역하면 뭐 현대주의 그쯤 되죠. 일단 오해하면 안 되는 거. 한국 문학의 모더니즘 말합니다. 서양 미술 모더니즘 끌고 오면 이상한 혼종이 나오니까 이상하게 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현대주의라고 번역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을 문학으로 표현하려는 학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현대 사회의 특징? 현대 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거 대부분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환경오염. 두 번째, 인간 소외라고도 하고 기계화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인간끼리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옛날보다 차단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일단 계속 가볼게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느끼는 감정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시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단순히 현대 사회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요거에 대한 발전으로 갑니다. 환경오염을 비판하기 위해 그럼 뭐예요? 자연 예찬으로 가는 거야. 아름다운 자연 이런 쪽으로 가겠죠. 인간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제시하냐? 과거 농경사회 공동체 회복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이건 좀 긍정적으로 가는 거고요. 조금 무섭게 가면 뭐 도시 비판으로 가기도 하고요.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 되겠죠. 이런 식의 패턴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돌고 돌아서 결국엔 뭐냐? 현대 사회를 부정적으로 인식해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이 두 가지 패턴이 바로 모더니즘에서 나오게 되는 패턴이 돼요. 그럼 이걸 알고 있으면 뭐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작품밖에 본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봐. 도시가 없다고 생각해봐. 문명이 없다고 생각해봐. 일단 스마트폰 웃기고 있네. 전기 없다고 생각하고 시작해봐요. 일단 여기는 어두울 거예요. 촛불 하나씩 있겠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문화작품을 읽으면서 현대 문명의 우월함, 편리함에 대해 예찬하는 시는 아직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주류 문학 학파가 바로 모더니즘입니다.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제 스승님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과서를 편찬하시고 검수하시고 문학계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바로 현대 모더니즘 계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현실적인 얘기인 거죠. 여러분들의 교과서와 시험지를
구성하고 검토한 사람들이 이분들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작품은 뭐예요? 이런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더 익숙해요. 갑자기 자연 예찬이 아니라 도시 문명 예찬의 시가 나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하고 주제를 못 찾을 거예요.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그 내용은 그 과정은 알 바 아니고 그럼 우리 이제 받아들이자고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군. 이렇게 전개된 분이라고 볼 수 있게끔 마음 준비를 하면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해요, 이 정도면. 아, 힘들어. 자,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첫 번째 세트는 저랑 같이 읽고 풀 거예요. 두 번째 세트는 시만 보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문제가 좀 다른 계열이라서 오늘 훈련할 테마는 아닙니다. 대신 답과에서 있으니까 당연히 과제할 때 좀 풀어보셔야겠죠. 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시다. 가나 작품. 그러니까 15쪽, 16쪽에 있는 두 작품을 열심히 읽어보시고요. 15, 16, 17 세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조금 빡빡하게 시간 드려야 될까요? 4분 30초 어떨까요? 4분 30초 드릴 테니까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보고 또 얘기 나눠보죠. 자, 출발. 뭐라고? 아까도. 아까 마이크 불 안 들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어디부터였을까? 소송 별거 아니었고요. 시 모더니즘. 뭐가 많은 게 지워질 것 같은데 아까 보셨죠? 뭐 현대 사회가 뭐 이렇게 안 좋나 봐 기분이. 모르겠고 영탄 한번 볼까요? 영탄 안 나옵니다. 영탄 조편부터 갈게요. 켜져 있으세요? 아니 이번에 예불이 왜 안 들어오지? 뭐지? 자 잠시만요. 제가 이 수업을 다시 하길 수가 없어요. 자 침착해. 뭐가 문제지? 됐다. 잠깐만 이제 됐구나. 안녕. 이제 드디어 오랜 시간 인사했네. 가끔 우리는 많은 감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잠시 청각적 피로를 덜어둔 의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시각적으로 잘 따라왔을 거예요. 이제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이 청각적 피로도 함께 수고로움을 감수해 보자고요. 영탄적 표현 가겠습니다. 느낌표고요. 어이 불안해 씨. 느낌표고요. 느낌표라고 하면 영탄적 표현이 100% 성립합니다.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느낌표가 있어도 감정이 없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영탄적 표현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영탄적 표현은 영탄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영탄으로 취급해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표가 있으면 이 사람 마음이 어찌됐든 알 바 아님. 다만 감정이 없댔다고 볼 수 있음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외우세요 그냥. 두 번째 감탄사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느낌표가 감탄사 아니에요? 화작하세요. 이분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감탄사는 품사고요. 이렇게 특정한 의문을 가진 단어입니다. 느낌표랑 달라요. 이건 기호예요. 부호예요. 자, 세 번째 간탄영어입니다. 어간어미부터는 조금 이제 까먹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동사, 형용사 같은 용언의 뒷부분에 붙는 겁니다. 다, 냐, 까. 그리고 감탄영어미 대표적으로 구나 같은 게 있지요. 예쁘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역시 영탄적 표현으로 갑니다. 마지막,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가끔 나와. 응? 서리법이요? 서리법하고 영탄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다만 영탄이 될 수 있는 서리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서리법의 종류가 다양한가요? 그럼요. 서리법의 종류는 공식적으로 4개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외워야 되나요? 아니요. 서리법의 개념만 알아도 4개가 있겠구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서리법의 정의부터 보면 다 알아요. 님들 이거는 형태, 생겨먹은 게 의문문이야.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즉 의미가 내용이랄게 그 안에 내용은 의문문이 아닌 다른 문장 종류를 띠면 우리가 그때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랑 일치하시죠? 잠시만요.
한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은 문장 종류의 개수를 씁니다. 문장 종류 개수 우리가 사용하는 게 총 5개예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생긴 것만 의문문이고 내용은 의문문이 아니다? 그러면 남은 문장 종류 몇 개죠? 평서문, 명령문, 감탄문, 청유문 이렇게 4개 나오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러면 연습해봐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서. 왜 여기 안 봐? 죽고 싶어? 라고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이 말의 뜻은, 농담이야. 지금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집중해 라는 명령에 가깝죠. 괜찮을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라고 하는 거는 왜 다들 감동한 표정이야? 이렇게 말한 거는 그만하자라고 하는 청유문인 거 느껴졌을까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서리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 시간을 최대한 끝내봅시다. 지금 끝나니까 어림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서리법 중에 무슨 뜻을 갖고 있는 거? 감탄문의 의미를 가진 서리법을 바로 영탄법으로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요. 이 얼마나 멋지지 아니한가. 대표적인 영탄적 표현인 서리법입니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뭐야? 너무 멋있구나 라는 뜻이 되잖아요. 됐을까요? 이렇게 해서 총 4가지 영탄적 표현을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탄적 표현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어딨나 찾으러 가는 겁니다. 온 김에 보고 갈까요? 가의 영탄적 표현 어딨나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됩니다. 없는 거 찾는 것도 어려워요. 가의 영탄적 표현이 있어 없어?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어려워. 어딨어? 아쉽습니다. 내가 너무 다그쳐서 그래. 사면, 삼행 보세요. 까닭도 없이 눈물겹구나. 이 정도면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탄형 어미로 성립합니다. 설마 정말 뭐 기계처럼 구나 어디 있지 컨트롤 F 구나 쳤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나 정도는 우리가 구나를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답이 아닌 이유는 일단 아이고 내가 안 써놨네. 경외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외감도 조금만 보고 갈게요. 이건 간단하게 볼게. 이 경유는요. 물론 이제 뜻으로 보면 더 어렵지만 간단하게 보면 공경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경하다. 존중하다랑 비슷하죠. 왜는 직역하면 두려울 외자인데 이걸 두려워 무서워라고 하면 이상해져요.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 정도예요. 아유 제가 어찌 감히 요 정도입니다. 이게 왜예요? 즉 조심스러워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경외감은 대상에 대한 공경심으로 조심스러워하다 이렇게 하면 다 막히는 거 없이 풀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영탄적 나 15번에 선지 2번 보고 있어.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이다. 영탄적 표현 하나 있었죠. 까닭없이 눈물겹구나. 이 사람은 왜 눈물겨워요? 황량한 도시를 보고 눈물겨워하고 있어요. 아마 인간 소외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아까 살짝 맛보고 왔죠. 그러면 대상 즉 황량한 도시에 경외감을 느끼는가? 어림도 없죠. 됐을까요? 아마 이 외를 두려움, 무서움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위해 낚으려고 낸 선지예요. 하지만 경외감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낚일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에 대한 경외감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우 힘들어. 참고로 이 경외감 또 오해한 것 중에 하나. 경외감 마지막 이게 좀 극악한 문제가 몇 개 있었어요. 알고 가세요. 경외감을 느끼면 주체가 경외감이 성립하려면 대상보다 더 작은 존재, 즉 대상이 경외감을 느끼는 주체보다 훨씬 더 큰 존재여야만 성립해요. 같은 급이거나 더 작은 존재라면 경외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님 롤 좀 하시나? 잘했어. 자네는 인간이야. 롤 좀 하시나? 롤. 게임 뭐하니? 게임 뭐하니? 브롤스타즈? 그러면 혼자 하는 게임해? 뭐 독일어를 해? 갑자기 뭔 소리야 임마. 뭐라고? 안 해.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야 게임 뭐해? 말할 수 없는 게임이야 또 여기는. 복잡해. 자 내가 친구랑 PC방 갖다 쳐봐요.
그래서 내가 롤을 한다 쳐. 내가 미드에 가고 내 친구가 탑에 가. 같은 편을 먹고 상대가 싸우는데 아이고 상대가 너무 잘해서 내가 막 혼자 쇼를 털리고 있어요. 나 0킬 7데스 했어요. 엉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탑에서 같은 편인데 상대를 학살하고 있어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막 계속 나눠서 불러주고 있어요. 보니까 17킬 2데스야. 와, 개쩐다 너. 경외감인가요? 야, 너 개쩐다. 경외감이 아니에요. 친구예요. 이때는 경외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자, 경외감이 될 수 있는 대상이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대상이 더 인간이 주체로 설정한다면 경외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당연히 이겁니다. 대자연이요. 광활한 자연의 모습 혹은 천재지변, 악천후 이런 거에서 인간은 경외감을 느껴요.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지. 특히 동양 고전시에서 정말 많이 보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천인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재가 기본적으로 깔려요. 그래서 고전시에서 경외감이 많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뭐 예수님, 부처님이라고 하진 않더라고 우리 문학에서는, 국어에서는 절대자라고 하죠. 절대자한테도 느낍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절대자가 정해진 운명론적 수용을 할 때 우리는 대상, 즉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역시 성립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돼요. 친구 옆에 개쩐다는 아니야. 답 2번이 아닌 이유 나왔고요. 자, 선지 3번. 야, 요거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거 어떻게 쳐야 될까요? 자, 공식 알려드릴게요. 이걸 바로 빨리 해야 되는데. 자기야, 짧으면 좋아. 그래도 완결된 형태의 짧은 문장, 정말 개뜬금없어 상관없어. 문장 하나만 얘기해줘. 개뜬금없는 아무 문장. 정말 개뜬금없네. 좋아. 나쁘지 않아. 자기야, 아무 상관없어. 그냥 떠오르는 명사 하나만 그냥 말해봐. 명사. noun. 집. 쉽지 않다 오늘. 그래. 자, 이번 12월 신춘문예, 이번엔 동춘문예구나. 동춘문예 출품작이고 당선된 1위 시입니다. 시예요, 시. 이번에 평단에 호평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시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시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함축된 언어로 의미를 내포한 말들을 운율감 있게 늘어놓은 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의미를 함축한 글들이 운율감 있게 나열된 게 바로 시예요. 시래요. 자, 볼게요. 내가 이 작가님 누군지 알아요, 사실. 이분 예비고3이세요. 내가 알아.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 2번인가 봤어, 나도. 그러면 정말로 이 빨가타가 정말로 그냥 요 빨가타를 얘기하는 걸까?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시는 의미를 함축한 걸로 강제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마 예비고3인 거 봤을 때 이 빨가타는요, 아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맹목적인 충혈된 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걸 거예요. 아니면 뭔가 공부하느라 빨개져서 피로해진 눈, 아무래도 충혈된 눈을 상징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확정해요. 그럼 이 사과는 정말로 과일, 애플, 사과일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아마 자기가 이 충혈된 눈을 퍼붓고 있는, 자기가 지금 이루려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아마 입시 성공 이런 걸 겁니다. 확실해요. 힘들어. 그럼 이 집 제목이 왜 집일까? 아마 힘든데 오늘 아침은 잘했는데 집은 내가 결국엔 돌아갈 곳이에요. 자기는 이 사과는 빨갛다를 어디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집이라는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즉 자기의 이 목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알고 있어요. 뭐로? 무조건 내가 갈 곳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 태도가 보입니다. 이 입시로 성공해서 자기가 그곳에 갈 거라는 강한 의지와 확신이 드러나는 그런 시어인 겁니다. 얘기가 길었다. 여러분들 아침에는 제목 뭐 나온 줄 알아요? 고양이 나왔거든. 뭘로 했는지 알아요? 내가 진짜 도저히 안 나와서 고려대 한양대예요 이게 하면서 뭐 혼자 쇼하고 있었어요. 나 진짜 너무 힘들었어 아침에. 이게 낫다 차라리. 자, 돌아와서 그러면 보세요.
집을 내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확신, 성공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확신 의지로 해석했어. 그럼 이 집은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자기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아니 저기 작가님, 자 이거 원관념이야, 보조관념이야? 이렇게 해석하면 그렇지, 집은 보조관념이에요. 원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확신된 의지적 태도라고. 자, 그러면 원관념 대신 보조관념을 꺼냈네요.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비유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비유 중에 은유일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요? 사과도 어때요? 원관념은 이거죠. 보조관념으로 대체한 거죠. 비유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시는 함축된 의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축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는 무조건 비유인가요? 맞아요. 비유는 시라면 100% 성립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런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기라고 합니다. 시라고 했으니까 저게 100% 성립하는 거예요. 이 선지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재작년에도 나왔습니다. 수능에서. 살짝 쫄렸는데 역시 그게 답이었습니다. 비유는 무조건 시에서 성립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설 보면 여러분들 괴롭혀요. 해설 보면 자 여기에 지규법이 있고 여기에 의인법이 있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지 마요. 시는 무조건 은유부터 베이스로 깔기 때문에 무조건 비유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작가님이 등판해요. 저 이런 뜻으로 말 안 했는데요. 어쩌라는 거지? 라는 뜻이 나와. 이게 반응이 나와야 돼요. 왜? 작품의 의미, 해석은 작가가 결정할 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작품의 가치는요. 작품의 가치와 해석은 작가가 하는 게 아니라 독자와 평론가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작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내가 출품할게. 좀 쓸게. 짜잔. 그리고 내가 매길 수 있죠. 이거 같이. 나 이렇게 말할래요. 이 시는 2026 수능 문학문제 첫 번째 시로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결정한 건데. 그래서 이 말 하면 뭐라고 해요? 뭐야 쟤는? 지가 작가인데 그게 뭐라고 네가 매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작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 풀다가 잘 안 풀리면, 특히 문학 풀다가 짜증나면 또 기사 같은 거 보면 이런 기사가 눈에 보여요. 약간 이 작품의 작가한테 찾아가서 이 수능 문제 풀게 했는데 틀렸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다. 아니에요. 그 작가님은 국어를 전공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글을 잘 쓰신 거야. 그걸 재료로 쓴 것뿐이지 그분이 틀렸다고 해서 국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국어는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불만 갖지 말라고. 자, 그럼 선지서 한번 좀만 더 뜯어볼게요. 비유적 표현을 활용했어요. 네,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거 저번 주에 없는 분들은 내가 다시 해줄게요. 인식을 드러낸다. 여러분들, 사람의 의식, 인식, 정서, 생각, 마음은 언제 드러나요? 어떤 조건일 때 드러나요? 했잖아, 했을걸? 코카콜라, 북극곰 안 했어? 아이씨, 했잖아. 아이, 나 무서워. 북극곰. 북극곰만 기억나는 거야? 야, 그걸 왜 했어? 북극곰이 우리가 뭘 시도했어? 우리 저번에 뭐 했냐면, 머릿속에 북극곰을 떠올려보고, 지우려고 내가 시간도 재줬잖아. 시간 내에 지워보려고 노력했잖아. 혹시 지금도 떠올릴 수 있나요? 지워졌나요? 인간의 의식, 인식, 생각은 무슨 짓거리를 하든 지워지지 않고 약화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선지 3번 인식을 드러낸다. 이건 무조건. 자, 그러면 이제 선지 3번은 검증할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공간이요. 공간만 있으면 그냥 답이 되는 거야. 근데 가작품 읽어서 알죠? 도시라는 공간 명확히 드러나죠. 나는요, 들길, 마을 끝났습니다. 답 3번 고르고 그냥 바로 런하면 돼요. 화자 작품 표면 이런 거는 넘어갈게. 선생님, 저 설명 이거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감히 내 기준에는 고3이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 하고 넘어간 걸 거야.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걸 모르는 거일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선조 5번에 화자 작품 표면이 뭐임? 자, 그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단톡에 다 들어와 있어. 그거 나 찍고 물어봐. 이거 뭐임? 하면 돼.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꼭 질문하세요. 모르는 거 그냥 넘어갔다고 막 욕하지 말고. 16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뭘 빼먹고 왔나? 16번. 정신 차려. 마음이 급해지네. 일단 답부터 봅시다. 자, 고3이니까 넘어가도 되죠?
읽는 법만 이렇게 읽지 마. 제발. 공감각. 아, 이러지 말고 공감각이에요. 감각을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공유하는지는 알죠? 전이의 방식을 씁니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 돼서 공유합니다. 여기에 공감각이 있었나요, 니은에? 피부에 스미는 어둠. 어둠은 무슨 감각 정보예요? 시각이죠. 피부로 스미는 거는 뭘로 인지할 수 있는가 하면 촉각으로 인지할 수 있죠. 아,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둠을 마치 피부로 느껴지는 것처럼 표현했으니까 어둠이라는 시각 정보를 촉각처럼 만들어버렸네요. 이게 시각의 촉각화해서 공감각이라 하죠. 다만 공감각 맞는데 답이 2번인 이유는 뭘까요? 뒤에 말이 틀렸습니다. 바로 이상과 현실의 거리요. 현실은 공부하고 있는 지금 여기네요. 우리에게 참고로 실감각할 수 있는 현 시간, 지금이란 시간이에요. 지금 감각하는 것이 현실이야. 이상은 뭘까요? 내가 도달하고 싶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지만 내 관념상으로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 아니 지향적 세계, 이걸 이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아, 여러분들 이상이 어디죠? 뭐 어디야? 서울대지. 여러분들 이상은요 실현 가능성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원하는 거 방향을 말합니다. 서울대로 잡는데 전혀 이상 없어요. 오히려 서울대가 아니면 이상해요. 만약 서울대가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딴 학교를 더 좋게 본다는 뜻인데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물론 이제 뭐 경찰서 카이스트 하면 할 말이 없는데 일단 서울대로 잡아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감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서울대에 속하면 행복해지냐 불행해지냐 이거예요. 질이죠. 너무 좋죠. 근데 저기서 멀어지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죠. 자, 나왔네요. 이상과 현실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긍정적이고요. 멀어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으로 치환됩니다. 가작품은 도시에 존재하는 화자가 기분이 어때요? 눈물 겪고 외로워요. 피부에 어둠이 스며요. 이건 좋은 시어가 아니었어요. 상황상. 그러면 선지 2번 거리감을 좁히고 있다. 아닙니다.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 답 2번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자, 17번. 힘드시죠? 이거는 답 위주로 보자. 선지 2번 볼게요. 가는 시간적 순환. 순환의 메커니즘을 좀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때? 여러분들이 순환에서 많이 실수하는 게 사실 이거거든. A라는 시간. A. 순환 괜찮을까요? 이건 순환이 아닙니다. 그냥 A라는 시간입니다. 순환이 있으려면요. 되돌아온다는 개념을 알고 계시죠? 환, 된데 거쳐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순환이에요. 단순히 이렇게 아침이었다가 또 아침이었다. 이건 그냥 아침이라는 거지. 시간적 순환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순환은 꼭 어디를 거쳐와야 돼요. 아침이에요. 저녁을 거쳤다가 다시 아침이 됐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아침인데 이 아침에도 또 이거는 순환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순환이 있는가 가해? 일단 시간 정보부터 있는지부터 봅시다. 순환은 시간을 전제하거든요. 어디 있었을까요? 2연 첫 줄에 있습니다. 긴 여름에 황망이 나래를 젓고 저녁이에요. 나래는 날개에 동이 옵니다. 날개, 윙 그거야. 근데 나래가 날개의 옛말인가요? 아닙니다. 표준어 국어 대사전에 날개와 나래 둘 다 현대 표준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래도 지금 날개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세요. 이분이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구나. 나 왜 지금 뭔 생각. 넘어갈게. 그래서 긴 여름해가 내가 뉴스를 많이 보잖아. 많이 나오시더라고. 자, 됐고요. 그 여름해가 날개를 접는다. 님들아, 저녁이 되다는 거거든요. 오늘 비트겐슈타인 얘기를 조금 빌려봅시다. 저녁은 경험적 세계야? 시간은 경험적 세계인가요?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감각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이제 되죠. 안 돼. 시계는요. 시간을 구체화해 놓은 사물이에요. 시계를 볼 수 있지만 시간을 볼 수 없습니다. 자, 돌아와서 그러면 날개를 접다. 나래를 접는다. 이건 구체적 행위야, 추상적 행위야? 추상 들이치면 이거 봐. 어쩔 거야. 보잖아. 이건 구체적 행위예요.
해가 나래를 접는다는 저녁이 되다라는 얘기를 구체화해 놓은 겁니다. 감각되지 않는 추상의 영역을 구체로 만들어 놓은 게 해가 나래를 접는다 이거예요. 자,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라 구체화가 아니라 저녁이라는 시간이 오픈됐어요. 순환이 성립하려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날 밝았다가 다시 저녁이 돼야 돼요. 근데 다시 저녁이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순환을 찾기 힘듭니다. 답이 2번인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다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해설, 그 해설은 EBS 공단에 오늘 트라우마가 걸려갖고 집에 가서 후시 녹음해야겠다. 자, 동생 천천히. 근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이 해설은요, EBS 공식 해설이야.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EBS 공식 해설도 하는데 EBS 공식 해설은 그러면 평가원이 인정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평가원은 해설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출제 의도를 오픈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EBS는 훌륭하신 학교 선생님들의 봉사,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해설을 구성하게 됩니다. 약간 그 말이 꼭 평가원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제 생각이랑 좀 다른 말이 하나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EBS 공식 해설은 2번에 나도 틀렸다가 나와 있어요. 즉 선지 2번에 17번에 선지 2번에 가는 틀린 거 나도 동의. 근데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을 통해 순차적 흐름 나는 있다고 봅니다. 나 작품에는. EBS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마지막 년 때문에 그래요. 나 작품의 마지막 년. 두 번째 줄.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이 잔광은 남아있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해가 떴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도 그 빛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했나 봐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뭐 별개 얘기지만 모더니즘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라서 자연이 이렇게 떠나지 않아요를 표현하고 싶었대요. 그 다음에는 뭐가 떴나요? 한밤중이 돼서 별이 떴습니다. 이 정도면 나름 시간의 흐름이 나는 느껴진다고 봐요. 자, 그래서 뭐 상관없이 앞에서 그냥 답이 나왔기 때문에 뒤에 논쟁은 뭐 큰 논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도 시간 순차 흐름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답 2번 골라주는데 지장 없었고요. 자, 그 다음 18쪽으로 오세요. 아까도 예고해드렸지만 모더니즘 두 번째는 그냥 작품만 볼 겁니다. 대신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가작품은 김광균의 추일서정인데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유명한 첫 번째 줄도 있네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모더니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포화의 대포 그 연기입니다. 포화의 이지러진 뭔가 좀 흩어지고 어그러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룬시 어딘가의 도시인가 봐요. 가을 하늘을 생각하게 한다. 계속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여기까지. 공간에 대한 설명인데 낙엽, 하늘, 그리고 길을 뭐에 빗대는지 다시 봐봐요. 낙엽을 망명정부에 집회래요. 여러분들 망명정부는요. 실제로 국가기구 역할을 하지 않는 정부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행한 화폐가 가치가 있겠어요? 가치가 없죠. 이 낙엽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치 없는 거라고 치환했다고.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포화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이 일어난다. 포화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이제 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포에서 나는 화약 연기니까 그 하늘을 떠올리게 한다. 뭔가 이 하늘도 긍정적으로 보기엔 좀 힘든 묘사입니다. 마지막 길, 구겨진 넥타이처럼. 그냥 넥타이면 봐주겠는데요.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대요. 자, 어떤 도시의 풍경을 부정적인 비유를 통해서 나열해 놓은 겁니다. 전형적인 모더니즘 계열의 시입니다.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시도 있었으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하나만 더. 22번은 뭔가 또 새롭게 하기보다는 22쪽. 22번도 있네. 22쪽은 저번 주에 우리 뭐 배웠냐면 상황별 정서 배웠어요. 기억 못할 것 같아서 간단히 언급해드리면 사회 모순, 유한성, 감각기관을 위한 욕망, 이로 인해 인간은 부정적 정서가 도출됩니다.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시 문제예요. 그 상황별 정서를 인지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존재들이 무슨 기분이겠다를 추론해보라는 거 한 번 더 하려고 복습용어를 갖고 온 겁니다. 저번에 못 들으신 분들은, 저번에 수강 못 하신 분들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상황별 정서를 캐치할 수 있구나라고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하나 더. 오늘 배운 용어들을
역시 저번 주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문제가 21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심상설이 영탄 보일 거예요. 지규도 있어 보이네요.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거든요. 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돼요. 해설 그래서 넣어놓은 거야. 열심히 공부하시고 납득 안 되는 거는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도 열심히 하시고요. 모의고사 아침에 안 보신 분들은 따로 가져가세요. 저기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난 한 번 더 본 줄 알고 안내를 저번에 했던 것 같은데 한 번만 본다네. 자, 근데 제가 말한 건 또 지키거든요. 그냥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시간 더 나온다고 하니까 모의고사 아침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추가된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세요. 있으신 분들은.